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하만하면 아라가야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신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에서 신라로 전환됐을 때 우리 하만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그렇게 뭐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산산성을 좀 하나 꼽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발구도 많이 돼 있고 정비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시기별 나무나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하만 군민이시겠지만은 하만이 가지는 지정학적 이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남 내에서도 바다로도 갈 수 있고 내륙으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재정 자립도도 높은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라 시대에도 하만의 이러한 대형의 규모 약 1.4km 정도 되는 상당히 대형 규모의 성산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이 들어서는 지리적인 이치가 있다는 모습에서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성산하고 산성하면은 좀 이상하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이 이놈 저놈 똑같은 말처럼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자매라고는 아실 겁니다. 자매 마을 아시죠? 그래서 가면은 백산으로 됐습니다. 뒤에 한자를 한글로 옮기고 한글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자가 백이 됩니다. 잣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백산이 됩니다. 그래서 백산 또는 척지, 그 자척자를 하고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척동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 대부분 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산을 뜻하는 산성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산산성이라는 곳은 하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성이었다는 게 이미 명칭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시기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만 읍산성은 세종의 아들 되시는 문종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만 읍산성이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산성은 조남산에 있는 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산산성의 여러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남의 산에 있는 산성이라는 건 약 일제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명으로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에 사람들이 생각에 성이 있는 산이다 했는데 나중에 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성이 있는 산 잠매하다가 자매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성산산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하나 말아가도 다 배워가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만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하만에 수박도 수박입니다. 유명하죠. 또 제방입니다. 제방. 지금 보면은 하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논도 많고 하지만은 옛날에 삼국시대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앞에 가야류죽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들어왔을 때에 가야가 쌓아놓은 성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만에는 그 성들이 신라가 쌓은 성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쌓은 성이 성산산성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아시량성이라 불렀던지 아마 아량성, 왜냐하면 하만 군청이라 부르지 군청 콘크리트 건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신라가 쌓았을 때는 여기를 이제 통치의 하나의 그런 형태로 쓰기 위해서 가운데 쌓은 걸로 보입니다. 가운데라면은 하만 군의 가운데, 분지의 가운데 드는 다른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물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물이 잡히기 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가운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이 꽤 많습니다. 성이 꽤 많은데 우리가 진주보다 하만이 성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바닷길로 가는 길이 있고, 지금 진동 아시죠? 진동. 우리가 진해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진해는 우리 이제 군진이 이제 수군진이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진동에 옛날에 그 수군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바다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나타나는 대연 관문성으로 해서 이렇게 요양산으로 들어오는 이 바닷길이 이렇게 열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문종 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지금 외객들, 그러니까 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급하게 성을 쌓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만 읍산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 아들 되시는 분이. 그게 아마 그 기록이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렇게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신라를 막기 위한 길목 곳곳에 아마 아라가야가 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신라가 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만 분진에 가야가 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가야가 쌓은 것들로 하만 가야리 유적, 봉산산성, 그리고 뭐 그 후에 조선 시대, 또 고려 시대, 통일신라 시대 그랬었던 성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동여지대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점 보이시죠? 동그랗게 점을 표시해 둡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걸 쓰든 안 쓰든 간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탁탁 찍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성이라는 표시를 우리 대동여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조선 후기에도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산한성은 이렇게 기록상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만에 정말 유명한 게 우리가 함주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네, 그것처럼 지방에서 한 업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입니다. 이 기록을 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 전에 상을 모릅니다. 이게 560년, 600년에 성을 쌓았으면 벌써 조선시대만 해도 1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오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할매산, 호레비산성, 할매산성 막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을 쓰고 있다는 거는 옛날에 왜 쌓았는지 그 시대는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 삼신 할머니 아시죠? 이 성을 왜 쌓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삼신 할매 옛날에 그 마고 신앙이 있었다 보니까 삼신 할매가 하루 만에 쌓았다 그런 표현을 이제 들으면서 전국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 그런 산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선 중기 되면은 옛날에 이 상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은 성산산성이 가야국의 옛날 터였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었습니다. 우리 함주지에.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가야성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 기록을 보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만 와더라도 이미 이름 다 까먹어버리고 할매산이라고 하다든지 전국에 할매산 상당히 많습니다, 할매산성이. 그게 이제 마고 할매가, 산신 할매가 쌓았다는 그런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지도도 있고, 우리 문헌 기록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야하고는 관련성이 그렇게 커 보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마치 가야에서 신라로에 전환된 하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렇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까 봤던 모습입니다. 이 파란 거는 사실상 느낌상 물 들어온다 생각하면 편하신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낮은 이치로 보게 되면은 난강이 댐이 없었을 때, 제한 없을 때 물이 치고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군부까지는 아니겠지만 물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홀로 딱 있습니다. 이게 신라가 좋아하는 치소성의 형태입니다. 치소라면은 그 지역 일대에서 이제 이게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라가 우리가 하만 아라가야도 중요하지만은 신라가 이쪽도 되게 중요하게 따진 곳이고 좀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바닷길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라가야가 있던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가져옵니다. 돌을 가져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돌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한 몇 킬로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 이런 돌 하나 들고 가도 힘들어 산에 성산산성 가봤다 오시겠지만은 들고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15km 이내에서 가져옵니다. 15km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거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돌의 형태가 있습니다. 잘 안 부스러지고 좀 따르기 쉽고 그 형태가 있습니다. 하강암을 쓰고 있는데 하강암은 엄청 단단한 돌이죠. 그 돌이 한 15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그걸 가져왔었더라 뒤에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람들의 이제 이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성벽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 없어서 그렇지 사진만 보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반경 5km, 10km, 15km 빽빽 돌을 봤습니다. 얘들은 이런 데서 갖고 오더라 15km.
당시에 뭐 수레는 있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들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메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가서 이 모습을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예전에 올라오셨을 때 성벽 앞에 그 성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성벽 돌을 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돌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게 시기별로 무른 돌에서 단단한 돌을 갖다가 좀 바꿔가며 쓰더라. 그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산산성이 중요한 건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는 거의 성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대부분 한국은 성의 나라입니다. 성의 나라. 정말 성이 많습니다. 성이 많은 이유가 산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산골짜기가 많으면 뭐가 많죠? 골짜기도 많고 물도 많죠. 그래서 골짜기도 많고 물도 많고 산도 높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일단 피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우선인 그런 이제 방식이었던 거죠. 그 성들이 언제 쌓은지 그래서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산산성에서는 이런 돌을 갖다가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 561년에 뭐 쌓더라. 그러면 이 돌을 쓰면은 이거 그 성도 561년이겠네. 그렇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그래서 조사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해갔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해갔는 게 1910년, 빠르죠. 벌써 한 110년 전입니다. 그때 와서 이제 조사도 해가고 사진도 많이 찍어갔습니다. 뭐 불순한 의도도 있고 뭐 나름 뭐 흥미 입장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 불순한 의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본 서기를 얘기하면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561년에 그 신라가 파사산에 산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61년이 되면은 신라가 가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차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확인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일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지금 우리 마리산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당시에 이런데 참목이 삼들하고 여기 논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다 논밭 다 써먹습니다. 이렇게 논밭 다 써먹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와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지금 성벽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산에 성벽이 안 보이시죠? 성산산성은 성벽이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럼 성벽이 석성이 아니면 반대 뭡니까? 토성입니다. 토성. 네. 석성이 아니면 토성이고 돌과 흙을 같이 쓰면 토석, 혼축, 양축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돌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돌이 안 보이고 논밭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가야성이 아닐까 했는데 좀 안타깝게 당시에는 안타깝게 가야성이 아닌 신라성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청량까지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기 상당히 편하죠. 사람도 있어 보니까 따뜻합니다. 겨울에 물도 납니다. 이렇게 이게 일본인들이 물을 표시해 놓은 건데 양의 마을이 여기 논밭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중 땅도 있고 하지만 여기 옛날에 마을도 있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일본 당시의 지도에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벽 지금 간통해 놓은데 이렇게 길이 나 있었다.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문지가 좀 있습니다. 문지가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 동쪽이고 여기 북쪽, 남쪽, 서쪽, 동쪽입니다. 크게 봐서 이 북쪽은 없습니다. 북쪽 아마 올라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쪽은 너무 가파릅니다. 거기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동쪽은 이제 여기 지금 도로가 이제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남쪽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옛날 올라가던 길이 아마 그 밑에 커피숍 우리 지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계양마을에 그 밑에 이제 조교하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남문지가 원래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문지로 이제 지금은 계양마을 올라가면 동문지로 가가지고 지금 산을 돌게 되지만은 이게 원래 옛날에 다른 곳으로 봅니다. 왜 아느냐? 지역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상한 길처럼 이상하게 지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아마 도로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지가 옛날과 지금 형태가 좀 달라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만 아까 말씀 오행목이라고 군수님이 계셨는데 그 군수님이 하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1890년 이때 하만에 막 적어놨습니다. 그 뭐라 적어놓으셨냐면은 올라가려 했는데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그 당시에 불과 100년 전인데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헤맸다라는 그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군수님이 그 이미 그 시점에 와서는 이 성으로서 기능을 싹 다 잃어버리고 이게 이제 거의 뭐 소 키우고 우리가 표현 빌면 소 꼴미기로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팠습니다. 이렇게 1차 91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조금 파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팠는데 안쪽에서 찾아야 될 거는 뭡니까? 사람이 좀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게 좀 특이합니다. 약간 그게 좀 특이하다보다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신라성의 특징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둘레가 1.4km면은 거의 대형성입니다. 대형 1.4km면 그러니까 신라성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700m 그 군급이면 700m 내가 있고 뭐 분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이 한 400m 정도가 좀 작습니다. 군 정도 되면 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작으면 뭐 200m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뭐 파는데 다 이제 경상도 말로 다 뒤져봤는데 건물지가 주거지가 안 보이더라 삼국시대에.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 제 생각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이 없으시죠? 아마 가보신 분들 감이 있을 겁니다. 거의 사람 하나가 점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하나가 안 가보셨다면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빨간 점 보이시죠? 이 정도 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크기가 이게 얼마나 이게 고되겠습니까? 다 쌓으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에 쌓아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만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 성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성벽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다 흙입니다. 흙이고 흙 위에 돌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목간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물길이 막 쏟아져서 이렇게 하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가 서원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좀 넓은 터가 있고 터가 툭툭툭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잘 안 보인다. 그게 왜일까는 좀 하나의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성벽 앞에 이렇게 이제 받쳐놓은 돌을 갖다가 이게 성벽입니다. 이게 성벽에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받쳐놓은 거를 보강해서 쌓아놓은 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축. 이 보축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신라성의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땅 팠는데 성벽 앞에 이 돌이 나오면은 신라성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빛 크기가 얼마나 같습니까? 빛이. 빛 크기가 한 이만합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이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빛을 갖다가 이거 부정 타지 않으면 던지지 않을 건데 이것도 그렇지만 완형도 있습니다. 완형도. 이게 던져놓은 것 중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로 버린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 옛날에 부정 타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흘렀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성벽 안쪽에 막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이 방망이가 이 성벽 안쪽에 물 새지 말라고 우리가 찰흙으로 막 찰흙하고 이파리하고 막 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나무를 같이 잡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유물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목간이라고 하는 여기다 이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쫙 글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270여 점.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간이 성산사상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산사상에서 아까 자매마을 성산 그리고 아까 보축 이게 목간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성의 중요성이 얼마나 알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목간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크기가 생각보다 안 큽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경북 김천 지금 걸어가도 어디입니까? 거기가 차 타고 가도 어디입니까? 경북 김천이 지금 김천 뭐 군위 뭐 봉화
그런 데서 오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오늘 한 발이 태워달라 하죠. 한 발이 태워달라. 한 발이 태워달라는 거 아시죠? 뭡니까? 모르겠지만 한 발이 그냥 한 사람 소 짐에 태우는 한 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한 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발.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누가 보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누가 무엇을 보낸다. 왜냐하면 김천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짐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팍 던져버립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먹을 때까지는 아니면 어떤 가정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다 막 적어놨습니다. 글을 갖다가. 그래서 막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목간 하나만 가지고도 학회를 열 정도로 우리 하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곳이다. 하만이. 그래서 성산산 하면은 전국 다 있지만 하만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뒤에 검은 거 보시죠, 이렇게. 성 뒤에 이렇게 검은 게 이게 지금 진공이 돼가지고 이게 부엽층이라 갖고 물이 침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이 성벽 뒤에다가 한 8m 정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대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뼈가 상당히 나옵니다. 뼈가 너무 보고뼈도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거의 뼈란 뼈, 그러니까 꽁뼈, 노루뼈, 사슴뼈, 소뼈 해서 뭔가를 먹고 던진 뼈도 있겠지만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그런 뼈들이 안 썩고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밀봉이 돼가지고. 이거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이 나무가. 제가 그 시기를 말씀 안 드려서 시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촌에 가도 말뚝 세놓고 옆에 우리 등굴나무 이렇게 해서 울타리 치죠. 예, 이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에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안 썩고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진공이 되고 밀폐가 되어서 노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내가 17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차에서 새로운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91년 이후부터 성곽의 연구 성과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의 축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자료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기존에 있던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특히나 한번 대규모로 한번 다 파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성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 3, 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창하게 18차, 19차, 20차 할 수 있겠지만은 18차라고 하는 거는 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에 하나 까내니까 밑에 또 나오니까 이게 따로 차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18차를 왜 한 차수로 묶어놨는지 알아도 이 유적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고 나니까 하나 파고 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있고 파고 나니까 또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까 보셨죠? 2개가 있어야 했는데 4개에서 5개가 있었습니다. 4개, 5개. 그 성벽도 이때까지는 하나만 줄 알았는데 물론 여러 차 수리했죠. 크게 봐서 3번에서 4번을 갖다 크게 바꿨더라.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고장난 건 수리도 하겠지만은 대대적으로 한번 갈아엎을 정도로 수리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팍 칩니다. 물이. 근데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물이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나가죠.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이 흙의 용도가 아마 지금 다 드러졌지만 원래 이게 시꺼맸습니다. 여기가 다 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연물에 있는 씨앗, 뼈 등등등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목간도 쓸려도다 보니까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간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목간이 나왔고 1차 방정식입니다. 수학입니다. 어렵습니다. 목간 나왔고 성벽이 있고 그 삼국사의 기록이 있고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 성을 언제 쌓았니 말하게 돼도 사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을 가지고 다른 성,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몇천 개의 성을 갖다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조사 성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서원이 확인됐다.
또 갑니다. 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어리합니다. 가서 보시면 진짜 이름은 모르시겠지만은 이 정도 사람이었으면 뭐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함주지에 상량문에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막 적어놨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준할 정도로 멋지더라 그런 표현을 막 써놨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뽑아갔습니다. 또. 그래서 불과 12여 년간 있다가 14년만 썼습니다. 이게 14년만 썼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고 실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라오기 좀 힘들더라. 그 두 번째가 뭐 바람만 분다 뭐 그런 게 있고, 세 번째가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리 큰 집수지가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게 좀 이해 안 되시죠? 여기에 차는 물은 산지에 들어오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생태적으로 섭취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때문에 다 덮일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덮였습니다. 퇴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쫙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옛날에 그 서당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당의 그 모습 보이시죠? 서당에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강업 숭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등등의 건물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단에 가면 사람이 서 있는 담보, 이게 무너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한 이까지 다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 무너진 돌이. 그럼 여기 건물 올라왔겠죠. 멋지게 이렇게. 제가 왜 이거 올렸겠습니까? 이거 우물이 아니고 샘입니다. 샘이. 우리 촌에 가면 샘이라 하죠. 쪼까한 걸. 세미가 있습니다. 세미 주변에. 이게 물이 좀 흔하지 않겠구나. 이게 1m도 안 됩니다.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그 물 좀 차면은 떠먹는 세미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게 기록에 보이는 물이 좀 귀하다는 게 이제 이런 거에서 보입니다. 주변에 이런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아까 여기 보면은 이게 돌로 쌓았죠. 여기는 돌로 쌓았는데 여기는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이제 풍납토성, 몽천토성 가면은 보고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가면은 전형적으로 토성이 돼요. 토성이. 그래서 이번 조사의 특징은 토성을 찾아냈다. 뭐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명확하게 토성이라고 말을 하시는 걸 찾아냈다. 토성입니다. 토성. 이 흙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일로 올라갑니다. 지금 쭉 가시게 되면은 이게 토성이 이렇게 완만하게 흙을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이거 돌 빼놨지만 이거 토성에 올라가는 문이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계단처럼 이게 보면은 뭐 3m, 4m 간격으로 이게 등 간격으로 구멍이 뻥뻥뻥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뭐겠습니까? 그 구멍은 나무를 대는 판자를 대가지고 채워내야 되니까 이게 보면은 나무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나무 아예 이렇게 다진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흙을 다져서 흙으로 만들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잘 남아 있는데 안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다 보니까 다시 쌓지를 못하고 그 흙을 덧대가지고 토성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아까 보통 돌 어떻습니까? 좀 지저분하죠, 이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2차에서 3차에 수리를 했는데 최소 5차례 이상.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예전에 목관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 이게 늦은 유물이 나왔으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 했는데 그럼 이거 수리 다 했으면 여기 늦은 유물 넣을 수 있죠. 그거를 확인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게 삼국시대에 쌓았습니다. 그죠? 삼국시대에 쌓았기 때문에 한 6세기 한 560년 후반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어느 시기에 좀 방치를 했던 걸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성을 이렇게 다시 쌓았던 걸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라성의 특징은 현문식 문제라고 합니다. 신라성의 특징은 현문은 뭐냐? 지금 이거 제가 가져온 거지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성입니다. 이렇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이거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어에만 최우선하겠다.
그게 신라 현문식 문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현문식으로 지었을 것인데 아까 우리 선생님 한 분 중에서 옛날에 여기 논농사 하셨다고 설명해 주신 선생님 계신데 여기에 서운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성황당이 들어오니까 뭐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교회가 들어오면 뭐가 빠져야 됩니까? 절이 빠져야 되죠. 그 자리에 바로 옆에 같이 있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가 변해가지고 그처럼 서운이 들어오니까 성황당이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처럼 여기 성황당에 들어올 시점 되면은 이렇게 불편하죠. 올라가기가 사대 타고 올라가기가 뒤에는 이제 시기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살만한 데 되고 안전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고 이만큼이 다 뜯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동문지라 하는 부분 있잖아요. 다음에 복원되면 아마 오늘 생각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게 되면. 원래는 이 문지 높이는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문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의 특징이 신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쪽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동문지라고 하는 제일 앞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많은 수리가 되어 있더라. 이거를 확인한 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이 없으실 건데 사람 한 이용합니다. 아까 사람 서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목관이 이제 시기를 갖고 막 그랬는데 이 고루청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이런 거 보면 또 진품 명품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고루청자입니다. 이게 해묵으로 청자라는 건데 이게 거의 바닥에서 나옵니다. 이게. 아, 그만큼 이게 수리가 많이 돼 있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이 7세기, 8세기 성이다라는 예전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이유가 엄청나게 수리가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이번 18차 조사의 목적이고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 자체는 전부 다 이게 좌표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봐서 성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 여기가 성 앞쪽이고 이게 성 뒤쪽입니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대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성벽 다 자르면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략 폭이 한 8m인데 신라성은 거의 등갑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4m인데 지금 가면 높이가 얼마 끄겠습니까? 그러면 1:1입니다. 1:1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제가 보기엔 한 60%밖에 안 남아있어요. 40%, 60%. 그러면 성상상승하게 되면은 원래 성벽은 엄청 높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지금 이 색깔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한번 2차 짬짬이, 3차, 4차, 4차까지 갔습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제가 그 목관에 있는 목관의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시기를 가지고 따지고 유물을 따졌지만은 이 정도로 수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늦은 시기 유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며칠을 다시 해볼 것이다. 왜냐하면 성벽이 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 보시면은 돌이 반듯합니까? 안 반듯합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죠?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보다 더 지저분하죠? 여기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돌이 좀 깁니다. 길쭉길쭉하죠?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 빼고 이거하고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남산 신승비에 가면은 3년 안에 무너지면은 처벌을 받게 다 됐거든요.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처벌 안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자주 자빠진다는 겁니다. 돌이. 그만큼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년 안에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괜찮다. 그만큼 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 돌 보고 이렇게 눈을 바로 옮겨 보십시오. 이거 있다가 옮기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지금. 다릅니다, 지금. 따로 쌓았을 수 있겠지만은 이치가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무너져 다시 쌓은 걸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뾰족하죠, 지금. 뾰족하면 사람이 서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뜬금없이 뭐 이런 거 툭툭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올라와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한두 번 된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많이 변했구나. 그거를
간파를 하고 유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청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돌의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반반하죠. 뭐가? 여기에 사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람 쓰기 어렵죠. 그래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다 뜯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한 번에 더 뜯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돌이 반듯한 돌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저분한 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하강암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강암은 좀 돌이 단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쓰는 시기가. 그래서 하강암하고 그런 시기가 달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하강암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전에 1차에는 하강암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한 점도 없습니다. 하강암은. 외벽에는. 근데 그 후에 공교롭게도 수리를 한 데에서 하강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돌의 사용도를 산성암, 하강암 뭐 이런 거 썼는데 차이가 있더라는 사실을 확인. 이 돌은 아까 제일 처음에 퀴즈처럼 15kg, 10kg에서 들고 온 돌들입니다. 그전에는 가까이서 갖고 왔습니다. 성사 안에 가보면은 그 안에 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돌 안에 다 써서 그렇습니다. 다 깨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산에 이제 산성 조사를 가보면은 성이 있는 산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성이 없는 산 하나 있죠. 성이 있는 산에는 안에 깨끗한데 바로 옆에만 가도 돌이 뭐 돌밭입니다. 이거 보면 갑자기 지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돌에 차이가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간 순서가 섞여 있긴 하지만은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 쌓았고, 그리고 계속 수리를 했고, 통일신라 시대에, 그러고 나서 고려시대 아니면 남할주기에 토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 와서 다시 석성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성을 기준을 딱 잡고 나니까 다른 성들도 거의 유사하게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1451년에 세종 아들이 문종인데 그때의 함안군의 읍산성,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읍성 얘만 굳이 산자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거기 이거 기존에 먼저 착안했습니다. 바로 쎄하게 바로 탁 치는 게 이게 왜 굳이 산을 붙여놨을까? 다른 애들은 거기 때문에 평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읍성들이 지금 우리 함안 읍성 지금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평지에 들어와 있는데 얘만 유일하게 다른 무슨 성, 읍산성, 읍성 갑자기 읍산성 다시 읍성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조사할 때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밑에 성이 또 있는데 또 위에 다시 무너지고 났다고 쌓아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무능 기록을 보니까 이때에 옛날 터에 물려서 쌓아온 것이 4,000채를 다시 쌓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더라.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원래 성벽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성벽은. 원래 1차 성벽의 원래 성벽은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지금 이 공간 비은 거 보시죠? 여기 비은 거 보십니까? 이 빈 거 보십니까? 경상도 말 빈 거란다.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나무를 영정줄 해서 나무를 올리고 나무를 판자처럼 돼서 거기에다가 흙을 판축을 해서 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성을 만드는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곳이 빼낸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던 곳입니다. 이 자리가. 나무가 이제 나무를 대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성벽에다가 토성을 만들려고 이렇게 앞 뒷부분은 삼아 있고 여기다 흙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등간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국, 고려, 조선까지 이 모습이 한 군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함안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한번 알고 나니까 마치 블랙홀에 대한 이론만 갖고 있다가 한번 보이고 나서는 저기도 블랙홀이 있는 게 블랙홀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기준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두 번 있다 했죠. 지금은 4차례, 5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게 목간하고 유물을 말했는데 시기 차이가 아까 보셨겠지만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이. 그래서 이때까지 생각한 것도 다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라홍련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파면은 지금 이 파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주변 다 흙이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크게 저수지 안에 씨앗 실제로 놓았습니다. 씨앗이. 이게 지금 색깔로 좀 복잡하지만은 한 군데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왜 이리 되겠습니까? 물은 항상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밑에가 고이면 다시 파고 다시 만들고 그래야 되습니다. 이 복잡하게 이게 상하로 막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크게 반 5개. 5개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확인한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지금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100년 전에 남은데도 잘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뻘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공 상태 돼갖고 잘 남아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나무가 잘 남아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잘 남아있고 여기에서 머리빗이 나왔습니다. 근데 빗이 너무 완전합니다. 빗이. 그래서 그 빗을 갖다가 그냥 펄리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제 봐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을 갖다가 이제 연구자들이 껐습니다. 이렇게 꺼놓고, 그러니까 놓은 유물하고 등등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성산성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청이가 되겠습니다. 청입니다. 청. 하나, 둘, 셋, 넷인데 원래 이 하나가 있었으면 덮이고 다시 들어오고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특정 시기에 유물이 있다면 이 시기에 대한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면화가 되면은 나중에 복원할 때도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굴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쟤들은 뭔데 지금 저렇게 맨날 파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발굴은. 그러니까 발굴하게 되면은 노출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100m까지 나중에 올리세요, 뭐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성을 변할 당시에 호수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외곽을 뚫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해당되는 밖에 아까 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그대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매칭을 시켜보면은 여기 좀 차이 보이실까요? 제 눈에 보입니까? 때깔이 좀 다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좀 차이 보이십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 좋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차이 보이십니까? 여기 또 어떻습니까? 다시 쌓았지만 이 성산산성에 나와 있는 유물들은 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자빠지고 다시 쌓고 수리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나라 성곽의 변천을 보여주는 곳이다. 신라가 아라가야의 핵심 지역에 쌓았고 그리고 거기에 쌓으면서 신라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목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타임머신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목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성이 토성으로 변모하면서 집수도 변모를 했고 다시 조선시대에 오면은 석성을 변화했고 그게 문헌 기록에 잘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목간과 매칭할 수 있는 성벽의 변화를 18차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했다. 기존에도 열심히 해서 잘 규명되어 있지만은 보완 조사를 해서 새로 규명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